이제 화요일만 그런 거지? 우리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주어진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결과를 SN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SN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밑에가 항 번호를 나타내는 문자, 그리고 옆에 적혀있는 숫자가 시작하는 항번호, 그리고 위쪽에 적혀있는 숫자가 끝나는 항번호. 그러니까 의미는 뭐 말이야? 수열에다가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결과를 시그마를 통해서 합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그 K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어디다 넣는 거냐?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K에 1 넣었을 때 얘 나오게 하고 싶고 K에 2 넣었을 때 얘 나오게, K에 n 넣었을 때 얘를 나오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열의 일반항이 n번째 항이 아니라 K번째 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말했듯이 굳이 K라는 문자를 쓰는 이유는 얘를 갖다 쓰고 싶어도 A, N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가 K가 아니라 N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N절에다가 1부터 N까지 N에다가 N을 넣는다는 표현이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끝내야 되는 항번호가 N과 관련이 있는 문자로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일반항을 N번째 항으로 적지 말고 지금처럼 K번째 또는 N과 관련 없는 뭐 T번째, AT 아니면 A, 뭐 L 이렇게 N과 관련 없는 문자로 표현된 일반항을 적어주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성질 뭐 기억나는 대로 몇 개 적어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 1항부터 N항까지 혹시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수열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계산을 각각으로 분리한 시그마 계산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합쳐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뺄셈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분리한 다음에 각각 계산하고 나서 뺄셈으로 연결을 해도 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 1항부터 n항까지 더할 건데 어떤 수열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 상수는 미리 앞으로 빼놓고 AK에 대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계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C를 곱해도 된다. 세 번째,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이 항 번호를 나타내는 K와 관련 없는 숫자들만 있는 상황일 때, 그래서 첫째 항도 C가 되고 둘째 항도 C가 되고 셋째 항도 C가 되고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마지막 n번째 항조차도 C가 된다면 결국 이 계산은 C만 n번을 더하라는 뜻이 될 거기 때문에 계산을 C 곱하기 n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우리가 시그마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의 전체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건 오늘 처음 말하는 건가? 뭐 당연한 건데,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 두 개가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이유 때문에 배우지도 않은 이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분리하지는 말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이거 뭐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볼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해볼까? 그냥 쉬운 걸 한번 해볼게. n 곱하기 n이 있어.
그럼 원래 계산 뭐야? 1 넣었을 때 1 곱하기 1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마지막 n 제곱까지 원하는 풀이야. 이건 원래 이거야. 근데 이걸 요거 따로 계산해서 그럼 시그마 k1부터 n까지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 더한다고 생각해봐. 이거하고 같겠습니까? 당연히 안 같죠. 그래서 시그마를 분리할 수 있는 건 수열끼리 저기 첫 번째 적혀 있는 것처럼 합이나 차로 연결되어 있는 수열만 덧셈이나 뺄셈으로 분리하는 게 가능하고, 수열이 혹시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절대 그걸 각각의 시그마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그 다음 외워야 되는 거 있었지? 이거 따로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을 테니까. 그 다음 이건 무조건 외워야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외워서 푼다. 여기 2항부터 시작한 걸 가정으로 했을 때 n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는 요 n에 해당하는 자리를 여기와 여기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했고, 이거 무슨 뜻이야? 아까는 1 넣었을 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n제곱까지 더한 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게 얘기였고, 요거는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 더하기 마지막 n 세제곱까지 더한 거, 요거를 전체 제곱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계산해줘. 그래서 요거 두 개만큼은 공식 이외에는 푸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외워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칠판 있는 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 말. 그럼 우리 시그마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지? 아, 여기에 등차 수열이 있을 때는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야 되는 수열이 등차 수열. 다시 말하면 1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때는 공식이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끝항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죠? 맞잖아.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1차식이니까. 첫째 항도 1이고 공차도 1이 등차 수열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한개수 n개, 첫째 항은 1, 마지막 끝항은 n이니까 n.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끝항으로 계산한 거라서 사실 쟤는 외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 어떤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더할 건데 여기에 등비 수열이 붙어 있다면 이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거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미 외워왔겠지만 두 개 더, 이거 한 개 더,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내용과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오늘 추가로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한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지,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순차적으로 더하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 이 공식 두 개를 통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합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등차의 합을 구하는 내용, 등비의 합을 구하는 실력, 그것뿐만 아니라 요거 두 개 더 추가가 돼서 총 4가지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식을, 내용을,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알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과제 냈었죠? 대신 지난번에 약속했던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방법은 똑같지만 요거만 한번 보여줄게. 왜 1의 제곱부터 n 제곱까지 더한 결과가 외우라고 해서 외우게 되었는데 왜 쟤를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만 간단히 보여줄게.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보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증명하는 실력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요걸 뺄 거야.
왜요? 그냥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그럼 요거 전개한 거에서 K세제곱 빼면 남는 거 누군지 좀 말해줄래? 요거 뭐 남지? 남는 거 누구게? K제곱 남는 거 아닌데? 전개하면 K세제곱 날아갈 거고 요거 더 전개했을 때 추가로 남는 게 뭐야? K 플러스 1의 세제곱 전개 어떻게 돼? K세제곱 더하기 뭐지? K 플러스 1의 세제곱 전개 어떻게 되냐고? 아이 이것들 진짜 그냥 유빈아 K 플러스 1의 세제곱 전개 어떻게 돼? K 세제곱 3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맞아. K세제곱은 사라질 거고 요거 전개세제 남는 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지금 주어진 등식에다가 이거 성립반 등식이잖아. 얘랑 얘 똑같은 식 맞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K에 1 넣을 거예요. 계산 시작합니다. 1 넣어주면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K에다 1 넣어주면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몇 개만 더 할게. K에 2 넣어주면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K에 2 넣고 있는 중 이게 K에 2 넣은 거. 한 번만 더 할게. K에 3 넣어주면 4의 세제곱 K에 3 넣어주면 3의 세제곱 K에 3 넣어주면 3의 제곱 3 곱하기 3 더하기 1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을 만큼 대충 적은 것 같으니까 마지막 K에다가 N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은 3 곱하기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중요한 건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얘가 왜 이런 공식으로 계산이 되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서 지금 보여주는 것 뿐인 거지 이 유도하는 과정 몰라도 어쨌든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한 결과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외우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대입한 걸 이제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할 거예요. 근데 더하는 모양 잘 봐. 좌변끼리 더할 건데 보면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날아가지.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날아가. 물론 여기 지금 적혀있지 않지만 이 패턴대로라면 이렇게 날아갈 거거든. 그리고 계속 날아가다가 마지막도 이렇게 날아가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좌변은 뭐만 남는 거지? 좌변은 뭐 남아?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남게 되겠지. 다 사라지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만. 그래서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우변과 지금 좌변끼리 더한 거잖아. 그럼 우변끼리도 더해야 돼. 더합니다. 요거 더하면 3으로 묶었을 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n 제곱이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더할게. 여기가 뭐야? 3으로 묶었을 때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등차수를 확보하는 공식 알잖아. 2분의 함계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더해주는 거 아니야? 요 1부터 2, 3, 4에서 n까지 더하기 요거잖아. 그리고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만 1부터 n까지면 여기 n개 있을 거라 1을 n번 더한 게 n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잘 봐. 요거만 남겨놓을게. 3의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한 결과는 여기에다가 요것만 넘겨주면 되는 거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로 넘겨준 거. 계속 잘 봐야 돼. 잘 봐. 그럼 여기 내가 우변 정리할 건데 잘 보세요. 여기 n 플러스 1 하나 있지. 3개 있지. 여기에 n 플러스 1 하나 있지.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 만들어져. 그래서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뭐가 남느냐? 뭐가 남느냐? 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빼고 n 플러스 1을 묶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남아있겠죠. 그리고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3n이 남아있겠지. 이렇게 이제 정답 다 구한 거야. 정리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요거 여기다 좀 적을게. 그러면 n 플러스 1에다가 맞지? 요거 정리할 건 이거 2를 차라리 이쪽으로 뺄 걸 그랬나? 아니야. 그냥 냅두자.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거. 2분의 요거 전개하면서 얘도 분모 2로 통분할 거야. 그럼 전개하면 n제곱이니까 2n제곱. 그리고 전개하면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은 사라질 거니까 3, 4은 안 적어도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전개하면 2n 만들어주죠. 그 2n을 2로 통분할 거니까 4n.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3n.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처럼. 근데 왜 모양이 선생님 뭐 전개 잘못했나? 잠깐만. 2n제곱 4n 맞는데? 계속 끌고 가자.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요거 계산된 게 2n제곱 더하기 n이지? 2n제곱 더하기 n 남죠? 그럼 n으로 묶어주면 2n 더하기 1만 남게 되겠지. 그게 누굴 구한 거야? 이걸 구한 거야. 그래서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한 걸 보고 싶으면 이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3으로 나눠준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라, 그래서 우리가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한 결과를 지금 증명에 의해서 이걸 하나의 공식으로 인정해서 문제를 풀자는 얘기였던 거지.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도 얘를 이렇게 증명한 것처럼 얘도 k 플러스 1의 4제곱에서 k의 4제곱을 빼는 형태로 증명을 해주면 되거든. 방법은 똑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무조건 이건 암기를 해서 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수업했던 내용 복습이야. 자, 그럼 요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고. 과제한 거. 돌린 사람 잠깐 일어나라. 자, 시작해봅시다. 14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넘겨봐. 150페이지 질문. 150페이지 질문 없어? 숙제가 150은 숙제가 어? 149만 숙제였어. 아, 내가 방금 뭐라 그러니? 150페이지. 아, 미안. 149페이지 질문.
149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럼 넘기지 마. 질문할 거야. 오늘 누구부터 질문해볼까? 응? 종혁이부터 해볼까? 1117번 어떻게 풀었어? 67번이요? K랑 응. 5랑 따로 가서 아이, 따로 보지 말라고 그랬지. 2K 더하기 5는 어차피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그럼 그냥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같이 하자. 2분의 한 개수 몇 개? 1항부터 5항까지면 5개. 2K 5라는 게 지금 2K 플러스 5라는 게 1차식 등차 수열이야. 초점 얼만데? 7. 끝항은 몇 번째이니? 5번째. 50원은 얼마야? 5번째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얘기했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분리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한 번에 계산 끝내줘. 굳이 이 공식을 써야겠다는 생각 버려도 돼. 1차식은 그냥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굳이 지금 종이가 말하려 했던 것처럼 2K랑 5를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계산합니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정원이가 1118번 어떻게 풀어준지 설명해 볼래? 육분의 응? 뭐라는 거지? 질문하라고 했더니 그냥 여기 봐. 이거 무슨 수열이야? 얘는 아무 수열도 아닙니다. 아무 수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뭘 쓰는 거야? 시그마의 성질 쓰는 겁니다. 이 자체로는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없어.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있었어. 어차피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랑 K제곱이랑 마이너스 3K를 분리해야지만 계산이 가능하지.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니? 누구의 제곱부터? 누구의 제곱부터 더하라는 얘기야? 1의 제곱부터 누구의 제곱까지? 6의 제곱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6분의 n이 6이죠? n 플러스 1 2n 플러스는 얼마야 그러면? 10 2n 플러스는 얼마니? 13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n이 6이니까 2n이면 12 10에 더 1 더하기 2n 더하기니까 14.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할까? 6 약분하고 7, 3, 21, 7, 91 되겠구나. 빼기 3배. 이거 무슨 수열? 얘는 무슨 수열이야? 이건 등차 수열이잖아. 1차식이니까. 그래서 공식도 있지만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어. 2분의 등차 수열이면 한 개수 몇 개? 6개. 이 수열의 첫장 얼마? 1. 끝항은 6. 그래서 3, 7에 21 3, 7에 21 21에다 3 곱할 거니까 63이구나. 이렇게 계산한 게 맞는 거였겠지.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 받으려면 질문도 안 하냐.
그 다음 누구? 보아야? 1119번. 어떻게 해야 되니? 응? 모르겠어요. 똑바로들 안 하냐,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지민은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민기야, 다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분리할 건데? K 제곱 K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K 그 다음 또 누구 분리?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만 분리할 필요 없지. 이 뒤에는 어차피 1차식이니까 이 1차식은 여기 상수랑 따로 분리할 이유가 없어. 그냥 이렇게만 둬도 등차고 이렇게 계산 합쳐서 해도 등차라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따로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한 다음 가자. 선생님이 할게 이제는 요거 의미가 뭐야? 1의 세제곱부터 7의 세제곱까지 더하는 거야. 이거 공식으로는 못 풀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 n이 지금은 7이야. 그 다음 얘는 무슨 수열 얘들아?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한 개수 몇 개? 7개. 첫 장 얼마야? 첫 장은 1 넣어주면 첫 장 나오잖아. 0이죠. 끝항은 몇 번째야? 7번째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6.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해주면 된다. 어차피 1차식은 상수랑 분리할 이유가 없다. 대신 2차나 3차는 반드시 분리해내야 된다. 2차하고 3차는 1차랑 합쳐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 다시 이거 채원으로 할까? 채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 K제곱이랑 K 마이너스 분리해가지고 K제곱이랑 K-를 절대 분리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덧셈이라고 덧셈하고 뺄셈만 분리할 수 있어. 곱셈은 분리할 수 없어. 이제 어떻게 할까? 전개한 다음에 분리해야지. K제곱이랑 K-1을 전개해서 K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으로 이렇게 한 다음 분리해야죠. 곱셈 자체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세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제곱. 이제 선생님이 할게. K세제곱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계산한 거에 전체 제곱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제곱은 마이너스가 붙여주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계산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맞다. 다시 할게. 1122번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1122번
모두 다 지금 정신 차려라. 어? 첫 번째는 1 곱하기 2가 2, 두 번째는 6, 세 번째는 12. 제일 마지막 3번 문제가 그거네. 이 규칙대로 나가는 수열에 110까지 나갈 것 같은데 그 110까지 더한 결과가 얼마냐고 묻고 있는 거야. 근데 다들 보다시피 지금 보고 있는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아무것도 아니거든? 첫 장이 1 곱하기 2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3이고 세 번째는 3 곱하기 4. 이게 등차 수열 아니잖아 이거. 등비 수열도 아니잖아. 이름 붙이지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야. 어떤 이름을 붙일 만한 수열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긴 수열에 갑자기 합을 구해달래. 나중에 기말고사 보면은 1122번 같은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문제가 1번, 2번 문제는 아마 생략이 될 거예요. 그냥 바로 3번 문제 찾으라고 결론을 물어보겠지. 그럼 그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 2번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단계를 구분하고, 너무 기본 문제니까 좀 개념 설명 나오자마자 나오는 지금 기초 문제 아니야. 그래서 단계를 구분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칠판 1반원부터 찾아볼게.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 3, 세 번째 항이 3 곱하기 4. 그럼 n번째 항도 뭐 곱하기 뭐 되겠네. n번째 항이라는 게 규칙 찾는 거 아니야. 근데 규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 모두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괜히 바보같이 이걸 2, 6, 12로 계산해 놓지 말고 2, 6, 12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오히려 n번째 찾는 거 힘들어. 근데 이걸 계산하지 마. 이대로 둬. 그럼 n번째 항도 얘네들과 똑같이 누구 곱하기 누구로 바꾼다면 먼저 앞쪽부터 찾아볼게. 첫 번째 항의 앞쪽에 1이 있어. 두 번째 항의 앞쪽에 2가 있고 세 번째 항의 앞쪽에 3이 있어. 그럼 n번째 항의 앞쪽에 뭐가 있죠? n번째 항의 앞쪽에 뭐가 있어야 될까? 첫 번째 항의 앞쪽에 1이 있어. 두 번째 항의 앞쪽 첫 번째 숫자 2가 되고 세 번째 항의 첫 번째 숫자 3이 돼. 그럼 n번째 항의 첫 번째 숫자 뭐 돼야 되는 거야? n이 돼야 되는 거죠. n. 그 옆 숫자는 n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지. 이게 일반항이야. 이렇게 생긴 수열의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이게 110이 되는 순간 찾으라면 얘들아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야. 두 번째 계산하러 가자. 110. n이 얼마 집어내면 110 나오지? 암산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이 수열의 10번째 항이 110이라는 걸 알게 되겠네. 10번째 항이 110이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 110까지 더하라며. 얘부터 시작해서 110까지 더하래. 이 규칙대로. 그럼 시그마. 얘들아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문제 이거? 그리고 10번째이면 n자리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거니까 이제 굳이 여기 k 넣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나 그냥 n 적을게. n자리에 1부터 10까지. 선생님 여기 왜 k 안 적어요? 이 k를 적어야 될 때는 이 위쪽이 n이라는 문자가 사용되니까 같은 n이면 헷갈리니까 그때 k를 적는 거고 지금은 n과 전혀 관련 없잖아 숫자가. 그럼 그냥 우리 익숙한 대로 n 집어넣자. 그럼 여기에 어떤 수열 들어가야 돼? n번째이니까 누구 들어가? n 곱하기 n 플러스 1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해보자고. 1 넣으면 얼마 나와? n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더 계산하지 마. 1 넣으면 얼마 나와? 1 곱하기 2.
시그마니까 더하기 2 나오면 얼마 나오지? 2 곱하기 3 더하기 3 나오면 얼마 나와? 3 곱하기 4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 10 나오면 얼마 나오지? 10 곱하기 11이 얼마야? 110이야. 문제가 원하는 110까지 더하고 있는 식인 거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거 등차야 등비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채원이가 실수한 것처럼 이거 n과 n 플러스를 분리하면 안 돼. 전개해서 전개한 다음에 따로따로 분리하세요. 시그마를 분리할 수 있는 건 덧셈 뺄셈밖에 없어. 곱셈은 없습니다. 그럼 아까 하면서 나 충분히 보여줬다 생각하니까 이거 이제 분리한 거 안 적을래. 분리한 거 안 적을 거야. 칠판 봐. 여기에 시그마 k n1부터 n제곱 더하기 시그마 n1부터 10까지 n n제곱 시그마 따로 n 시그마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먼저 요거부터 계산할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6분의 n이 얼마야? 10 11 21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은 지금 10입니다. 더하기 이거 무슨 수열? 이거 등차 수열. 그럼 2분의 한 개수 몇 개? 10개. 첫째가 얼마? 1 끝하는 10번째가 얼마? 10 맞습니까? 그래서 시그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그 K 공식이라는 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2분의 n의 n 플러스 1 2분의 10에 10을 곱한 걸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그걸 굳이 새로운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계산할게. 요거 여러분들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 앞으로 되게 많이 보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 계산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될 건데 실제로 약분해서 계산하다 보면 385 나올 거예요. 385도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지게 될 거야.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계산한 결과가 385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건 얼마 나오나? 사실 어차피 이거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라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가 55라는 거 이미 머릿속에 기억으로 담고 있는 사람들 많지? 계산해도 55가 나오는 거 맞을 거. 자, 필기하시고 1124번부터 1123번도 뺄게. 1124번도 뺄까 그냥? 등차수열합이니까 등차수열을 뺄까 그냥 뺄까요? 그래 빼자. 1125번부터 1128번까지 순서대로 풀어놓고 계세요. 선생님이 적당히 시간 끊어서 한 문제씩 확인하도록 할게. 1125번부터 1128번까지 진행해. 항상 수열 문제는 절대 나쁜 거 아니니까 무조건 일반항 먼저 찾아놔. 일반항 먼저 찾아 놓으세요. 일반항을 찾아두면 꿀릴 거 없어. 그리고 웬만한 문제들은 수열 문제에서 웬만한 문제들은 그 규칙을 갖고 있는 규칙대로 나타낸 n번째 항, 일반항이 항상 도움을 줍니다. 웬만하면. 어쩔 때마다 쓸데없는 작업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n번째 항이 필요해. 그래서 n번째 항 찾아놓고 문제가 원하는 계산을 이어서 해봐. 여기 시그마 단어 끝나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단어 하나 남아. 그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가도록 할게. 딱 한 파트 남거든. 되게 얇은 파트.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여기 단원까지만 마무리 짓고 바로 끝나자마자 시험 대비 들어가겠습니다. 지수부터. 자, 그만 칠판 잠깐 보세요. 이거 규칙 보이지? 그럼 이 규칙 가지고 n번장 좀 찾아볼까? 첫 번장이 1의 제곱, 두 번장이 2의 3의 제곱, 5의 제곱. 그럼 n번장도 누군가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 정도 추리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지금 모든 장들이 다 제곱이 되어 있는데 n번장이라고 제곱이 안 돼 있겠어? 그럼 이제 요 안에 들어갈 녀석. 첫 번장이 1, 두 번장이 3, 세 번장이 3, 5. 이게 무슨 수열이냐? 응? 제곱 아래 붙어 있는 수열들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차 수열이네. 1357로 나가는 1357 공차 얼마인데? 그럼 2n 첫째 항 1 나오고 싶으면 여기도 얼마 해야 되지? 얘들아 이게 n번째야. 저기다 1 넣어봐. 의심되면 1 넣어봐. 1 넣었을 때 1의 제곱 나오는 거 맞는지. 궁금한 사람들 한번 3 넣고 계산해볼래? 3 넣으면 5의 제곱 나오는 거 맞는지? 맞을걸? 저게 n번장이라고. 이 규칙대로 나가게 될 수열의 n번장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확인하러 가자. 얘가 17의 제곱이 되려면 n에 얼마 들어가야 되니? n에 9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수열이 일반항이 이게 맞을 건데 지금 이게 17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 n의 숫자를 찾아보니까 9를 넣어야 돼. 다시 말하면 얘가 몇 번장이다? 얘가 9번장이다. 따라서 이 계산은 시그마. 이번엔 K 안 적을게. 항번호가 정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뜻인 거구나. 17의 제곱이 9번장이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의 1항부터 9항까지 더하라는 뜻이야. 어떤 수열을? 2n-1의 제곱이라는 수열. 이거 계산해주면 돼. 근데 계산하는 방법 뻔히 잘 못할 거 아니까 질문 받고 질문 열심히 받는데 넘기려고 했던 건데 질문도 안 하고 물어보니까 푸는 방법도 모르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고 앉아있어. 왜 다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 무슨 수열이니? 내가 더해야 돼. 1항부터 9항까지 더해야 되는 이 수열. 무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니?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얘가 1차식 아니잖아. 등차 수열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야?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 등비였으면 등비라고 말하는데 이거 이 모양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을 못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전기해서 분리해야지. 한 방에 분리할게. 저게 얼마? 4 n제곱. 그 다음 뒤에 뭐 나오지?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을 분리한다. 그냥 냅둔다. 그냥 냅둬. 어차피 등차 수열인데 이거 뭐하러 분리하냐? 이거 그냥 한 방에 계산하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서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중에 4n제곱은 따로 분리해주자고. 얘는 계산하는 방법이 공식이 있으니까 분리해주고 이것도 이제 등차 수열 됐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간다. 4 따로 분리하고 적어주고 요거 공식 불러봐. 6분의 9 10 19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지금 n 역할하고 있는 거 9죠. 9항까지니까 뭐야 이게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 3의 제곱 9의 제곱까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에다가 n 대신 9 넣는 거잖아요. 플러스 이거 무슨 수열이라? 그럼 2분의 한 개수 몇 개? 9개. 첫째 얼마야? 마이너스 3. 끝하면 몇 번째야? 9번째 얼만데?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이 수열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끝항이 9번째 항 마이너스 35라고. 첫 항 더하기 끝항 해준 다음에 항계수 곱해서 2로 나눠주면 등차수열합이잖아. 그걸 계산한 게 얘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거 실수 없이 천천히 진행해주면 정답 나오겠지. 계속 이어서 해. (1126번) 일반항을 n제곱이라 잡고 n제곱이면 1의 제곱부터 12제곱까지 더한 다음에 1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 더한 걸 빼주면 된다는 생각을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은 지금 저 상태에서 일반을 그냥 바로 구해주길 바래. n제곱을 변형해서 풀지 말고 쟤를 5의 제곱을 첫 장으로 하고 6의 제곱을 둘 장으로 하는 수열의 n번장을 좀 찾아봐. 찾아보세요. 자, 그만. n번장 찾으러 가자. 이거 몇 번째야? 첫 번째, 이거 5번째로 하지 마. 1의 제곱부터 12의 제곱까지 계산한 다음에 1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 계산하면 빼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 맞는데 그냥 이 수열 자체를 만들어 보자고. 그럼 첫 장이 5의 제곱, 두 번째이 6의 제곱, 세 번째이 7의 제곱. 그러면 n번장도 누군가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그 아래 적혀있는 10좀 찾아볼게. 볼게. 첫 장에 5, 두 번장에 6, 세 번장에 7. 이거 무슨 수열? 등차수열. 공수 얼마니? 1이니까 1n. 1 넣었을 때 첫 장 5 나오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n에다 1 넣어봐. 5의 제곱 나오는 거 맞는지. 2 넣어봐. 6의 제곱 나오는 거 맞는지. 맞겠지? 일단 모든 항의 제곱부터 있으니까 n번째도 제곱 붙여놨고 제곱 안에 붙어있는 숫자가 5, 6, 7, 8로 나가는 등차수열이길래 등차수열에 n번째 집어넣으라고. 뭐가 문제야? 이렇게 n번째 찾으면 돼. 그럼 하나만 확인하자. 맨 마지막 항이었던 12의 제곱은 n이 얼마나 되는 거니? 그럼 이게 몇 번장인 거야? 얘가 8번장인 겁니다. 그럼 결론. 시그마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런데 어떤 수열에 1항부터 8항까지 더하는 거냐? 바로 이렇게 생긴 수열에. 이렇게 생긴 수열에 1항부터 8항까지 더하는 거. 1 넣어주면 5의 제곱 나오는 거 맞지? 2 넣어주면 6의 제곱 나오는 거, 마지막 8 넣어주면 12의 제곱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고 있는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물론 어차피 교재에서 맨날 K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에이 선생님은 이거 하는데 나는 그냥 맘 편하게 이렇게 놓고 계산해야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상관없어. 단지 여기에 끝나는 항번호가 n과 관련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 그대로 우리가 편하게 썼던 n번장을 적어놓은 것 뿐인 거고, 끝끝내 그냥 K번장을 적는 게 편하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K번장 적으세요.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문제일 테니까요. 그럼 이것도 아무 수열도 아니잖아. 간다.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전개하면 n제곱 따로 분리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1차식만 남을 거라 쓸데없이 분리하지 말자. 어차피 등차 수열일 건데 전개하면 몇은? 8일 더하기 16 나오게 되는 거 맞니? 저거 전개한 게 n제곱 더하기 8일 더하기 16이잖아. n제곱만 분리할 거야. 그럼 가. 다같이 6분의 8 9 얼마? 17 더하기 몇 분의? 2분의 한개수 8 첫장 얼마? 24 끝항은 몇 번째야? 8번째. 64 더하기 16 얼마지? 64 더하기 16 얼마입니까? 80 등차수열을 하고 어차피 얘는 등차수열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게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그 밑에 있는 두 문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 문제로 다시 넘어가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 수고들 했어?
굳이 거기 생각나. 친구 어떻게? 아무도 몰라. 아닌데 어디 있는데? 이거 없어요. 지금 지금 가서 진짜 2,000 필이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은 나가나 외우고 초코스면 되는 지금 초코가 되거든요. 커피를 초코피 안 먹잖아. 생이 나는
수도 있어. 아니. 나는 지금 60번 가면 나는 엄청 아니 지금 뒤에서 자, 바로 1127번 가볼게. 3의 세제곱부터 8의 세제곱이죠. 이거 문제 안 주고 바로 갈게.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니까 n번째 항도 누군가의 세제곱이 되겠네. n번째 항 일반항 찾으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3, 4, 5, 6, 7로 나가는 첫째 항 3이고 공차가 1이 등차 수열이야. 그럼 공차 1이면 1n. 첫째 항 3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가 2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또 전개해서 복잡해지니까 이거 아까 요거 이걸 5번째 항으로 하지 말고 첫 번째 항으로 놓고 일반항 찾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 게 사실은 조금 더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풀어보자. 그럼 전개하면 n 세제곱 그 다음 3n제곱에다가 2 곱할 거야. 6n제곱 그 다음 4에다가 3이니까 12n 더하기 8이 되겠네. 그치? 조금 이따 시그마 계산할 때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말하는 그 8의 세제곱이라는 게 얘가 8의 세제곱이 되려면 n자리에 6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항은 6번째 항이야. 그래서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요거 분리할게. n 세제곱 분리하고 6n제곱 분리해주고 12n 더하기 8은 전혀 분리할 이유가 없다. 그냥 한꺼번에 등차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더라. 그치? 그래서 그냥 말로 할게. 요거 계산, 아니 뭘 말로 하냐. 여기까지 적자. 요거 2분의 n에 n 플러스 1 계산한 거에 전체 제곱으로 해주면 계산 끝. 얘는 6에다가 요 계산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로 계산해주면 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등차 수열은 2분의 한계수 6개. 첫째 항은 1 넣었을 때 20. 마지막 항은 6 넣었을 때 6, 6, 22, 6, 1은 6, 72. 72에다 80인가 그러면? 마지막 항은 6, 22, 6, 1, 72, 80. 맞겠네요. 요거 계산 천천히 해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들아 이 문제는 지금 3의 세제곱을 첫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항이 잡혔는데 차라리 이 문제는 AN을 n 세제곱으로 잡자. n 세제곱으로. n 세제곱으로. 그러면 3의 세제곱부터 8의 세제곱까지 더한 결과를 시그마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n 세제곱. 그러니까 1의 세제곱부터 8의 세제곱까지 다 돼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게 3의 세제곱부터였다면 여기에다 이건 시그마 적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1의 세제곱부터 8의 세제곱까지 다 더한 결과에서 1의 세제곱이랑 2의 세제곱만 한 번 더 빼주면 되겠지. 그럼 분명히 3의 세제곱부터 8의 세제곱까지 더한 식이 완성이 될 테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제곱 정도면 이렇게 해볼만 하거든. 근데 얘는 세제곱이다 보니까 굳이 3의 세제곱을 첫장으로 하는 일반항을 잡게 되면 전개된 식이 또 복잡해질 가능성이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은 1 더하기 8이니까 9만 빼주면 되는 거죠. 차라리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게 보이는 거 보이죠? 세제곱이라서 굳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항을 첫 번째 항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1의 세제곱부터 진행되는 수열의 모습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녀석의 8의 세제곱까지 다 더한 것을 문제 없는 1의 세제곱과 2의 세제곱만 빼주면 어차피 3의 세제곱부터 진행되는 게 나올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계산하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겠고 1128번 조금만 더 마무리 해볼래? 시간 조금 더 줄게. 필기부터 하시고 1128번 마무리 한번 해봐. 오늘 아무래도 진도 못 나올 것 같아. 오늘 했어야 되는 과제 목요일날 다시 올 수 있도록 해. 오늘 풀 수 있는 만큼 좀 더 풀어볼 테니까 가자. 이 녀석의 n번째 항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패턴 보니까 n번째 항도 뭐 곱하기 뭐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저거 절대 그냥 계산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규칙을 찾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먼저 앞쪽 숫자부터 첫째 항 앞에 1, 둘째 항 앞에 2, 셋째 항 앞에 3. 그럼 n번째 항 앞에는 n이 있겠네. 그 다음 뒤에 있는 숫자는 6, 7, 8로 나가는 등차 수열이지.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앞에 적혀있는 숫자보다 5만큼 더 크다는 판단을 해도 좋고 어쨌든 수열이라는 건 규칙을 찾는 추리 과정을 밟아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추리해도 좋고 저렇게 추리해도 좋다는 얘기야.
6, 7, 8 등차 수열이네. 6을 첫째 항으로 하고 공차를 1로 하는 등차 수열의 n번장을 잡든, 아니면 첫 번째 적혀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숫자가 얼만큼 큰지를 기준으로 잡든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똑같을 테니까. 그리고 얘가 마지막 10 곱하기 15가 되게 해주는 조건을 확인해 보니 이 녀석이 10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겠네. 아, 그럼 이 수열은 이렇게 생긴 수열에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구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요거 분리해도 되지? 곱셈으로 분리하는 거 아니야? 전개한 상태에서 덧셈으로. 그럼 n제곱 분리해주고, 오는 앞으로 뺄까? 안 빼도 상관없긴 한데 분리하자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첫 번째 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 계산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될 거라 그래서 벌써 두 번째 나왔는데 저거 정답 385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5 곱하기, 이건 등차 수열이니까 얘들아 2분의 한개수 10개. 첫째 항 얼마? 1. 끝에 항 얼마? 1 더하기 10 얼마? 그래서 이렇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마치 새로워 보이는 듯한 공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저렇게 계산해주면 정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필기하시고. 자, 필기 다 한 사람들은 넘겨서 1142번 고민해보세요. 1142번. (1142번) 이 대수라는 과목이 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단어만 들어있다 그랬지, 이쯤 되면 수열도 장난 아니라는 느낌 가질 수밖에 없어. 지수로 그 삼각함수만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서 또 점수 내고자 노력하겠지만 이 수열이라는 단어 자체도 등차 등비 수열도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데 더더욱 이 시그마 파트에서 계산되는 응용되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만큼 또 생각들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그냥 숙제도 안 해오고 풀지도 못하면 질문도 안 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면 되겠어? 설마 이거 가지고 공식 쓰려고 하는 거 아니지? 수열이 누군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수열이 등차 수열이네, 등비 수열이네, 아니면 내가 계산해야 되는 수열이 n제곱 또는 n세제곱 이런 거 알려줬으면 계산하겠지. 등차 수열이 확실하면 등차 수열이 합으로 계산할 거고, 등비 수열이 확실하면 등비 수열로 계산을 했을 건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떤 수열인지 그냥 AK, AEK-AEK 이렇게 감춰놓은 수열이잖아. 이거 공식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수열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자, 시작해볼까? 칠판 볼래? 그럼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는데 그 당연한 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게 충분해. 그래서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식이 없어. 어떤 수열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긴 칠판 봐. 이런 모양의 수열에다가 K의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하라는 뜻이잖아. 그럼 항상 선생님이 하는 말이지. 할 수 있는 거 해놓으라고. 공식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1부터 N까지 넣어보는 거 아니야? 해볼게. 1 넣은 거 불러볼래? K에다 1 넣은 거? K에 1 넣은 거 불러봐. A1 더하기 K에 1 넣은 거 불러보라고. A1 더하기 A2 이게 K에 1 넣은 거야. 다시 여기 K에다가 1 넣고 계산하라고. 그럼 그게 첫 장이잖아. 1 넣으면 얘가 A1 1 넣으면 A2 A1 더하기 A2가 첫 장이 되는 거야. 더하기 1 넣은 거 끝났으니까 2 넣자. 2 넣으면 A3 더하기 A4 3 넣으면 A5 더하기 A 이거 지금 K에다가 1, 2, 3 넣다 보니까 계속 A1부터 더하는 모양 만들어지네. 그럼 점점점으로 닫을까? 마지막 얼마 넣게 돼 있지? N 넣어주면 얼마야? A 2N-1 더하기 A 2N이 얼마라고 알려준 건데? 3N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였던 거야. 응? 그럼 해석할까? AN이란 수열에 순서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첫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더한 결과가 이거구나. 그럼 질문 이제 해결할 수 있죠. 질문. 이거 무슨 수열인지 모르니까 하자. 1 넣으면 얼마야? A1이니? K에 2 넣으면 A2 이거 어디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A 20까지 더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들아 잠깐만 요게 20으로 끝나면 되는 거지. 맞잖아.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끝나는 항번호가 20번째 항이 되면 되는 거니까 n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n에다가 10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n자리에 10을 넣으면 그게 a20까지 더한 거야. n에다 얼마 넣었다고? 10 넣으면 이거 얼마인데? 일단 한번 적을게. 3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 n에다 10 넣는 거라면 n에다 10 넣어야 20판까지 항 나온다잖아. 그럼 n에다 10 넣었으면 여기다도 n자리에 10 똑같이 넣어줘요. 같은 n이니까. 그래서 10 넣은 게 이거죠. 그럼 정답 얼마? 28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공식 이거 보고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시그마의 특징에 맞게 직접 덧셈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필기하시고 1145번 진행해봐. 필기부터 하시고 1145번 진행해보세요.
시그마의 성질 덧셈, 뺄셈으로 되어 있는 것만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다. 곱셈,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들은 절대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되어 있는 걸 합칠 수도 없다. 그게 시그마에서 쓸 수 있는 성질이었던 거잖아. 그것만 잘 써먹을 수 있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만. 요거부터 갈게요. 딱 꼬라지 보니까 완전 제곱식 가지고 뭔가 푸는 문제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가자. 시그마 K는 1부터 얘는 15고 얘는 10이야? 뭐야? 잘못 적었어? 아, 전부 다 15구나. 같아야지 합칠 수 있는 거지?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요거 제곱한 거 전개하면 AK의 제곱 더하기 BK의 제곱 마이너스 2AK BK로 전개된 수열 말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한 게 지금 1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분리할까? 필요한 거에 맞게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요거는 분리하지 말자. 원하는 게 합쳐져 있는 거니까 그냥 요거 묶음으로 분리할게. AK의 제곱 더하기 B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K, BK만 덧셈 뺄셈 이거 분리할 수 있는 거지. 대신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뺄게. 이렇게. 그게 10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얘들아,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거 얼마니?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얼마야?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40이죠? 왜? K는 1부터 15까지 AK 곱하기 BK라는 수열의 합을 계산한 게 20이라며 문제에서 이거 계산한 게 20이라며 그럼 얘 마이너스 40이겠네. 마이너스 40 넘기면 그래서 얘가 50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할까? 별로 한 거 없어. 이 수열 전개했고 전개한 모양 중에 AK 제곱 더하기 BK 제곱 한 덩어리랑 2AK, BK 한 덩어리랑 분리한 거야. 그리고 어차피 11을 해서 똑같이 적은 거고 근데 얘가 문제에서 두 번째니까 알려줬잖아. 이게 20이라면 얘가 20이라면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0인 거잖아. 20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40만 넘겨주면 문제가 묻고 있는 식의 모양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50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얘기하죠. 자, 필기 다 한 사람들은 여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쪽도 해야 되는 거구나. 등차 문제랑 등비한 문제 하지 뭐. 자, 다른 사람들은 1148번 한번 해보세요. 1148번. 1148번.
자, 보세요. 지금 풀고 있는 거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계산 끝까지 안 할 거야. 잘 봐. 이거 등차 수열하는 등차 수열은 모든 항들을 누구와 누구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첫 항과 공차. 그럼 A3는 뭐지? 첫째 항 더하기 2D. 11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10D. 6 곱하기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3D. 이거 예쁘게 정리하세요. 그럼 A1과 D로 만들어진 1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겠네. 맞니? 두 번째.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의 1항부터 몇 항까지? 10항까지 합이니까 이거는 2분의 한개수 몇 개? 10개. 누구 더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지? 이거 지금 어떤 수열인지 모르잖아.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얼마인지 몰라. A1이라 적어야 돼. 여기다가 그냥 10 넣어서 지금 누가 10이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 10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한 개수만 10개인 거 확실하지? 이 등차 수열의 첫 항하고 10번째 항 끝항 누군지 몰라. 그냥 이렇게 적어야 돼. 이게 60인 거야. 그 요거 약분하면 얼마? 5로 나누면 얼마? 그럼 A1 더하기 A10은 A1 더하기 9D죠. 그게 얼마 나온다고? 12가 나오게 된다. 요거 약분한 5 이쪽으로 넘겨주면 12. 그리고 A1 더하기 A10은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 녀석과 이 녀석 최대한 예쁘게 정리해서 A1과 D로 만들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잖아. 그러면 우리는 A1이 얼마인지, 공차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게 되겠네. A1하고 공차 찾았으면 일반항도 찾을 수 있지 얘들아. 이거 찾으면 n번째 항 찾는 거 그냥 가능이죠. 그냥 n번째 항 찾았어? 문제에서 7번째 물어봤던 것 같은데 7번째 찾는 거 7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마무리는 여러분들에게 맡길게. 필기 해놓으시고 1148번 필기 끝난 사람들 1150번 진행해보세요. 1150번 1150번 쉬운 문제 아니야. 경험이 없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생각만이라도 잠깐 해보세요. 선생님이랑 푸는 방법 익혀나가면 되는 거니까. B랑부터 N항까지 더하라는 건 알겠는데 시그마 옆에 붙어있는 수열이 장난 아니네. 어떤 수열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어떤 수열인지 알 방법이 없네요. 옆에 시그마 옆에 있는 수열이 너무나 장황하고 거지 같아서. 근데 우리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 그걸 여러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고 있는 개념 지식과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유형에 대한 지식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걸 항상 말하는 거죠. 머릿속에 개념만 있다고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두 번 말한 거 아니잖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는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여러분들만 평범하다고 말한 적 없지? 나 지금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도 되게 평범한 사람으로 얘기했었잖아. 노력해야 돼. 한 문제 한 문제에 사용되는 유형들도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자, 칠판 볼까? 생각들을 좀 해봤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이거 너무 그지 같잖아 이거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야. 이걸 정리하고 예쁜 모양으로 정리되면 그 다음에 그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저거 정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배운 거지. 저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에 초점 얼마인데? 1이고 공비 얼마야? 초점 1이고 공비가 3이 등비 수열에 합을 구하라는 거 아니니? 맞잖아. 이거 얘들아 첫 장 1이고 계속 30 곱해나가는 등비 수열이야. 이거 몇 번 장이게? 이거 몇 번 장이지? 이거 n번 장이야? k번 장이지. 왜 갑자기 n이 왜 나와? k번 장이죠. 얘들아 첫째 항 1, 둘째 항 3, 세 번째 항 3의 제곱, 네 번째 항 3의 세제곱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 n번장이 누군데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제곱을 일반항 잡는 거였잖아. 이게 등비수열에 n번장 잡는 거 아니야? 그런데 끝항을 봐봐. 끝항이 3의 몇 제곱이야? 3의 k-1제곱 때문에 n에 뭐 넣어야 되니? k 넣어야 돼. 그래서 제가 몇 번장이야? k번장이야. k번장. 결국에 이렇게 생긴 수열에 몇 항부터? 1항부터 몇 항까지? k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갈까? 등비수열 합과는 공식 불러봐. 이거 합 계산 방법 알고 있잖아. 공비 얼만데? 3 빼기 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에 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얘들아 이 덩어리를 한 방에 계산해 놓은 게 이거야. 우리 배웠잖아. 등비수열의 합과는 공식 배웠잖아. 1부터 3의 k-쓸 걸 1제곱까지 더한 게 등비수열의 합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냅두지 말고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그냥 더해버리자는 얘기야. 이 시그마 옆에 붙어있는 수열을 정리해 놓은 게 이거야. 그럼 얼만데 이게? 2분의 3의 k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가 볼까? 두 번째.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걸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다 넣는 게 너무 힘들어서 칠판 이걸 얘랑 똑같은 예쁜 모양을 찾아냈다고. 이렇게 이 문제랑 이 문제가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훨씬 더 보기 예쁘지 않아? 이거 너무 장황하잖아.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현명하겠죠. 그럼 일단 일부분만 시그마의 성질 써볼까?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의 k제곱 마이너스 1. 자 물어볼게. 요거 무슨 수열? 3의 k제곱 마이너스 1 무슨 수열이지? 등비수열을 말하면 안 되지. 등비수열의 모양 중에 이런 모양이 있었던가? 이런 모양 없었던 것 같은데? 등비수열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것만 등비수열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등비수열이 맞겠지. 근데 이건 아니잖아. 확인해 볼까? 등비수열 아니라는 거 보여줄게. 1 넣어주면 첫 점 얼마 나와? 2 넣어주면 두 번째 얼마 나오니? 8 하나만 더 할게. 3 넣어주면 세 번째 얼마 나와? 이게 등비수열이 맞는 거야? 등비수열이 맞으면 이거 4 곱하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 32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잖아. 등비수열 아니. 누가 봐도 이건 등비수열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아무 수열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야지. 요 3의 k제곱이라는 모양이 현혹돼서 등비수열을 말할 수 있으니 지금 말한 거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만 있는 거랑 옆에 빼기 1이 붙어 있는 건 전혀 다른 수열이죠. 그러니까 아무 수열도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분의 1만 빼낼 게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 뭐하러 중괄호 적었냐? 그럴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분리를 했어야 훨씬 더 판단이 쉬운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 요건 무슨 수열이야? 이건 등비 수열이 맞아. 첫째 얼마고? 첫째야 1 넣어주면 알잖아. 첫째 얼마? 3. 공비 얼마니? 공비도 3이죠. 첫째 항도 1 넣었을 때 나온 결과도 3이고 공비도 K 아래부터 있는 이 숫자가 공비니까 공비 3인 거 맞지? 또 궁금한 사람들은 해봐. K에다 1 집어넣어봐. 2 집어넣어봐. 3 집어넣어봐. 4 집어넣어봐. 5 집어넣어봐. 꼭 이렇게 집어넣어봐야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으려나? 등비수열 맞잖아 저거. 공비의 n제곱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은 등비수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 따로따로 가자. 2분의 1을 계속 지켜주고 우리 요거부터 계산할게. 요거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에 몇 항부터? 1항부터 몇 항까지? n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10 불러줘 그러면. 불러. 2분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 넣었을 때 나오는 3 곱하기 공비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빼기 요거 첫째 얼마야? 1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그럼 모든 항이 1인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1만 몇 번 더하게 되어 있는 거지? n번 더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요거 최대한 예쁘게 정리해서 문제가 원하는 모양에 맞게 분리해주세요. 그럼 A, B, C에 들어갈 숫자가 뭐인지 찾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네. 한 문제만 더 할게. 페이지 넘겨봐. 1154번 보세요. 1154번 숙제를 해와. 선생님이 대신 조금 도와줄게. 질판 봐. 자, 가. 선생님 얼굴 보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이 몇 항부터 몇 항까지야? 1항부터 10항까지야. 근데 방금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지. 이거 수열 정말 그지 같지 않아? 너무 그죠? 이게 차라리 예쁘지? 1 편하게 넣어주면 되잖아. 여기다가. 두 번째 거 여기다 2 넣어주면 얼마나 편해. 근데 이거 봐봐.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넣게 되어 있는 거지.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수열에다가 1부터 n까지 넣는 거 얼마나 힘들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먼저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얘를 먼저 정리할 생각을 해라. 부모는 사실 예쁘죠?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항 여기다 2 넣으면 되고 10번째 항에 여기다 10만 넣어주면 되거든. 문제는 이 분자 쪽이 어부터야. 이거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 우선이다. 근데 저거 무슨 수열이니?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에 1항부터 몇 항까지야? K번째 항. 그럼 등차 수열 합이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불러줘. 한 개수 몇 개? K개. 첫째 항 얼마? 1. 끝항 얼마? K. 여러분들 숙제할 때 요거 대신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해라. 그러면 막 K 플러스 1도 약분 되겠네. 그럼 훨씬 더 예쁜 모양의 수열이 나오겠는데 그 수열에 1항부터 10항까지 더해주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풀어줄 마지막 문제는 1155번이에요. 이 방정식의 두근을 뭐라고 부르겠대? 알파 K, 베타 K. 그럼 근거계수 연계수라는 느낌 강렬한데 두근의 합터. 두근 알파 K하고 베타 K를 더한 거 얼마 나와야 돼? K. 두 근의 곱인 알파 K와 베타 K를 곱한 거 얼마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K. 선생님 왜 근이 알파고 베타가 아니고 알파 K, 베타 K예요? 문제 똑바로 봐. 문제도 두근을 알파 K, 베타 K라고 부르는데 알파 베타라고 부르지 않겠대.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거야. 근데 질문. 어떤 수열에 1항부터 5항까지 합치는 거니? 어떤 수열? 알파 K의 제곱 더하기 베타 K의 제곱이라는 수열을 찾아야겠는데 이거 뭐 이용하라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 이거 보시면 이거 뭐 한 거에서? 제곱한 거에서 이 녀석이 몇 배를? 2배를 뭐 하는 거지? 빼면 몇 K? 플러스 2K.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에 몇 항부터 몇 항까지야? 1항부터 5항까지. 이거 대신 이제 K의 제곱 더하기 2K 집어넣어주면 되겠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제곱만 먼저 단독으로 계산해주고 2K는 등차 수열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게 다 같이 하자. 요거 계산 방법 같이 해. 6분의 같이 하자. 5 6 11 더하기 2 따로 적어주고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그럼 불러 2분의 항계수 5개 첫장 얼마? 1 끝항 얼마? 5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나온 거야. 2분의 5 곱하기 6이라는 공식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 정답에 이를 수 있겠죠. 1155번까지 숙제 다시 해서 목요일날 만나. 고생들 했다.